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 프로그래밍의 원칙을 얘기를 해왔어요. 자, 프로그래밍 원칙. 첫 번째가 생각 코딩입니다. 두 번째가 조건과 반복.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읽기와 쓰기. 그다음에 네 번째가 주기와 받기. 자, 이 네 가지 원칙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코딩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생각 코딩은 뭐 매 시간마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메이크업 보고서를 쭉 읽어보니까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의도예요. 코딩을 할 때 생각을 충분히 정리하고 코딩을 하자. 그리고 조건과 반복은 뭐 if문하고 while문, for문 같은 그 반복문을 잘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정리가 되었을 때 그 생각 중에 조건에 따라서 선택을 달리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 비슷한 일들을 인덱스를 매겨가든 카운트를 세든 어쨌든 비슷한 일을 계속해서 여러 번 해야 되는, 반복해야 되는 논리를 코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연습, 이게 충분히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조건과 반복은 계속 연습을 해왔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읽기와 쓰기입니다. 읽기와 쓰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프로그램을 쓸 때 프로그램에는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부분, 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변수가 사용되죠. 변수가 사용된다. 그 변수를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읽고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수에 대한 읽고 쓰기. 자, 변수를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그냥 변수 이름을 적어주면 이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의 값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그냥 변수의 값을 쓰려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를 읽는다. 예를 들면 변수를 읽는다고 얘기할 때 뭐 printf, 자, printf에서 변수가 만약에 정수형이다 그러면 %d에 변수라고 딱 쓰면 이게 바로 변수의 값을 읽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변수는 하고 여기다가 뭔가 오른쪽에다가 식을 쓰게 되면 바로 이게 변수의 값을 씀. 그러니까 읽고 쓰기가 기본적으로 읽기 쓰기는 변수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능숙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갑니다. 배열을 생각합니다. 자, 배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같은 종류의 데이터가 묶여 있는 것이죠. 이게 배열이에요. 그래서 읽기 쓰기라는 거를 배열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1번, 그 다음에 2번은 2번.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배열이라는 거는 같은 종류의 데이터 묶여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배열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배열을 읽기. 자, 배열을 읽기는 어떻게 해요? 배열, 배열 이름에 인덱스를 붙여서 배열을 읽어요. 이게 배열을 읽는 방법이에요. 그럼 배열의 값을 쓰려면, 자, 배열의 쓰기. 자, 배열의 쓰기는 어떻게 합니까? 역시 배열 이름에 인덱스를 매겨서 여기에다가 는 해가지고 뭔가를 붙여주면 배열의 값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에 대해서도 읽기 쓰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 볼까요? 2차원이면 배열이 2차원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읽기는 배열 이름에 자, 인덱스
1과 인덱스 2로 이렇게 해서 행을 나타내는 배열의 인덱스와 열을 나타내는 배열의 인덱스를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쓰기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자, 이거를 놓고 여기에다가 하는 겁니다. 지금 원리를 보면 데이터에 대한 읽기와 쓰기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변수는 변수 이름 그대로 적으면 되고 변수에다가 이퀄 사인 넣고 뒤에다가 뭔가를 식을 만들어내든지 프로그램 구문을 하든지 함수로부터 리턴을 받아오든지 뭔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오른쪽에 식을 만들어내면 변수의 값을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배열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자열의 경우에는 문자열 데이터는 자, 문자열 데이터의 읽기 문자열 변수가 있잖아요. 문자열 변수라는 거는 문자의 배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자열의 헬로라고 이 값을 이 내용을 쓰려면 어떻게 하냐면은요. 자, 어떤 문자열의 이름을 str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즉 얘는 캐릭터로 str 뭐 10 이렇게 전원을 했다고 쳐봐요. 헬로 내용을 쓰려면은 위에 있는 배열을 생각해 보자라고 했을 때에 이 방식 결국 문자열 변수도 문자의 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열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다가 str 0에는 대문자 h 그 다음에 str 1에는 소문자 e 그 다음에 str 2에는 역시 소문자 l 그 다음에 str 3에도 소문자 l 그리고 str 4에는 소문자 O 그리고 배열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str5에다가 널문자를 집어넣어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배열을 읽기 쓰기 하는 방식으로 문자열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자 매우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스캔f를 하는 거죠. 스캔f라는 함수에게 내가 %s로 데이터를 읽어 올 테니까 그거를 네가 배열에다가 써라 라고 해서 배열이라는 배열 변수의 이름으로 데이터를 쓰는 방법이 문자열 데이터의 내용을 쓰는 방법. 자, 이렇게 해서 스캔f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써낸다는 거죠. 배열 그 문자열을 읽어낼 때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읽기는 자 읽기는 어떻게 할까요? 읽기는 그냥 읽으면 돼요. str이라고 해서 그냥 읽으면 돼요. 읽으면 되는데 이렇게 읽어내는 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str2는 str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불가능. 배열 이름하고 이렇게 배열 이름을 배열 이름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는 거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배열에 대한 읽기 쓰기를 할 때 배열은 반드시 인덱스를 통해서만 내용을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 대 이름으로 읽기 쓰기를 하는 여기서 읽어서 여기에 쓰겠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읽기와 쓰기라는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종류가 늘어날수록 그 데이터에 필요한 읽기 쓰기 방법을 연습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 데이터를 읽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역시 여기서도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strlen 이라는 함수, string length,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에게 배열의 이름, 문자열의 이름을 던져줘서 이렇게 해서
야, 이 str 이름으로 되어 있는 문자열을 네가 읽어서 거기서 뭔가를 처리한 값을 나한테 갖고 와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읽기와 쓰기를 문자열 데이터의 경우에는 함수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문자열 다루는 함수를 배운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포인터가 나왔어요. 자, 포인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포인터는 읽기와 쓰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포인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숫자를 다루는 변수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주소 값이라는 것.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인터 변수를 다루는 방법은 똑같은데 여기서 뭔가 더 필요한 작업이 있음. 무슨 작업? 주소 값으로부터 데이터를 접근하기. 자, 여기서 접근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읽기와 쓰기를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읽기와 쓰기라는 원칙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 값으로 데이터를 접근하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int 포인터 변수를 p라고 넣었어요. 자, 포인터 변수 p라고 넣습니다. 그리고 int number라는 일반 변수 데이터를 넣었어요. 자, 여기다가 100을 넣습니다. 그러고 났으면 주소 값으로 데이터를 접근, 즉 만약에 p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기와 쓰기를 해보려면 자, 그러면은 p라는 것 자체는 주소기 때문에 그 주소 값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직접 다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주소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 변수 또는 배열 또는 뭐 오늘 얘기하는 구조체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실제로 들어있는 주소에 뭔가가 들어있어야 주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어있는 사물함 열쇠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의미 없죠. 그 안에 뚜껑을 열고 뭔가를 집어넣고 빼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기 쓰기 이 데이터라는 얘기가 예를 들면 뭐 num이라는 데이터를 읽기 쓰기를 해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일단은 P에다가 값을 쓰기를 해야 돼요. 포인터에는 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를 넣습니다. 이게 주소를 변수에 주소를 알아내기. 그래서 P에다가 읽기 쓰기에 쓰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P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P를 통해서 읽기를 하려면 읽기는 어떻게 하느냐? 별 P라는 게 바로 이제부터 P가 가리키고 있는 가리킨다라는 것 자체가 포인팅이에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예요. 포인터.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를 접근하겠다. 자, 이게 바로 포인터의 그냥 전부예요. 그래서 별 P라고 앞에 별을 딱 붙이는 순간에 이제부터 이 별 P는 어떻게 되느냐? 별 P의 의미는 num과 동일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 P가 num과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int num은 100 해가지고 num은 100이라고 넣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num은 200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바꿀 수 있잖아요. 쓰기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자, 이 내용은 똑같이 가려면은 별 P는 200과 똑같아요. 이 두 개가 양쪽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num이라는 변수는 이제부터 별 P라는 걸로 만들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P가 바로 num의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읽기 쓰기가 별 P라는 걸로 가능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포인터로
포인터와 배열을 조합한다면 다루는 데이터의 종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면서 이렇게 저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터와 배열 알고 봤더니 배열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묶음이잖아요. 묶음인데 배열의 이름은 이 묶음에서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이었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자, 캐릭터로 str 100을 했어요. 문자 100개가 모여서 배열입니다. 그리고 캐릭터 포인터로 만약에 p라는 값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p에다가 str 0 첫 번째 원소의 첫 번째 문자죠.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을 이렇게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p에다가 이렇게는 이거는 잘못입니다. 문법상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왜냐하면 str의 이름 자체가 배열의 이름이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이고요. 제대로 하려면 p는 str이라고 해야 돼요. 왜? 방금 얘기했죠? str의 이름 자체가 결국은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p는 str이라는 게 결국은 같은 의미. 결국은 이렇게 따지면은 다시 한번 가면 결국 str은 포인터였음. 이렇게 되는 거죠. str이 주소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여기서 scanf로 %s로 묶었을 때 str이라고 문자를 입력을 받는 그런 구문을 진행을 한 게 같은 의미로 친다면은 scanf로 %s를 가지고 오는데 얘는 어디다가 저장하느냐? 첫 번째 원소의 주소로 저장을 해라라는 거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엄밀하게 따지면 얘도 scanf로 %s로 p를 이렇게 입력을 해도 똑같아요. 왜? 이미 p는 str과 같은 값을 갖고 있으니까. 주소가 같기 때문에 주소 값을 정확하게만 넣어주면 이 세 문장이 똑같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터와 배열을 조합을 해서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읽기와 쓰기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결국은 코딩은 데이터를 다루는 뭔가 방법을 코드로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룬다라는 거는 결국 데이터를 내용을 읽어내거나 데이터의 내용을 담겠다라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읽기 쓰기를 잘할 수 있다. 그게 코딩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갑니다. 이제 6번. 이제 구조체라는 값을 오늘 이제 얘기할 거예요. 구조체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구조체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잠깐 넘어가서 이번에 이제 주기어받기란 네 번째 원칙은 바로 어떤 거냐면은 얘는 함수와 관련된 겁니다. 함수라는 거. 우리가 함수 저번에 함수 7장, 8장에서 함수 얘기했죠. 자, 함수 얘기할 때 함수라는 거는 함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파라미터 둘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함수는 return 타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함수가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int 뭐 max of 10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int 뭐 number 10개.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return 타입은 int예요. 그리고 함수 이름은 max of 10이에요. 그리고
파라미터들의 파라미터는 한 개인데 바로 숫자의 배열입니다. 10개짜리. 즉 이 10개짜리 배열을 줄 테니 자, 주기와 받기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주기는 뭘 줘요? 10개짜리 배열. 그 다음에 받기는 뭘 받아요? 그 중에 최대 값. 자, 이게 주기와 받기예요.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세요. 누가 주고 누가 받는가? 주기와 받기라는 거는 여러분이 친구한테 선물을 주면 여러분은 친구한테 주는 거지만 친구는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와 받기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건지. 기본적으로 함수에서 주기와 받기라고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일단 함수를 호출하는 메인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함수를 호출하는 메인 같은 거. 그러니까 메인에서 맥스 오브 10을 부를게요. 자, 메인에서 인트 넘 10개짜리를 만들어 놓고요. 뭔가 10개짜리에다가 이제 배열의 읽기 쓰기 통해 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int max는 max of 10에 num 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뭐가 진행이 돼요? num을 주고 숫자를 받아서 max에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문장 하나 안에 이 함수에게 주기와 num이라는 거를 주기와 max of 10이라는 거를 실행을 함으로써 뭔가 int가 날라오는데 함수가 그걸 받아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max에다가 쓰기를 하는 겁니다. 주기와 받기, 읽기와 쓰기 중에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프로그램은 코딩은 지금 이 네 가지 원칙이 다야. 그러니까 생각 후 코딩 연습하면서 조건과 반복 논리를 만들어내는 연습 충분히 되어 가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종류의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 종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데 내가 연습이 점점 풍성해진다는 얘기죠. 변수만 사용하다가 배열을 쓰다가 포인터를 쓰다가 문자열을 쓰다가 이제 오늘은 구조체를 쓰고 지난번에는 파일이라는 걸 썼잖아요. 파일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고 파일의 데이터를 쓰기. 그래서 개념을 지금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되게 뭐가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딱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읽기와 쓰기의 다양한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연습하기. 그리고 주기와 받기를 꾸준히 연습하면서 기존에 있는 함수를 적절하게 잘 쓰기.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함수 말고 내가 필요하면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쓰기. 라고 하는 걸로 주기와 받기 연습을 통해서 무슨 일을 프로그램에게 시키고자 할 때에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만 정리되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연습이 바로 코딩하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게 C 언어냐, 자바냐, C++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딩의 기본적인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게 되면 지금은 C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파이썬을 하든 자바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테크닉들을 익히는 겁니다. 원리는 이 정도의 원리만 가지고도 코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죠. 자, 지금 짧게 네 가지 원리를 쭉 한번 훑어봤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 받죠. 질문 없습니까? 이 줌이 이게 참 이 질문은 고사하고 제대로 이해가 됐는지를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얼굴 표정으로라도 이해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지를 좀 눈빛이나 고개나 뭔가를 이 액션을 취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뭐 60명을 언제 다 보고 있어. 자,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 포인터 변수에서 그 STR을 예로 드셨는데 STR 0 이렇게 배열로 0을 쓰고 그 옆에 퍼센트 그걸 붙이면 n%를 붙이면 이게 포인터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그냥 P에다가 STR을 넣으면 이게 그 n%를 안 붙여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붙이면 안 된다 그랬죠. 아, 네, 붙이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배열로 선언을 했을 때는 왜 n%를 붙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앰퍼센드를 붙이는데 여기서는 왜 안 붙이느냐? 네, 그 얘기한 맞습니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배열의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이 묶음에서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 즉 무슨 얘기냐면 배열의 이름인 str하고 str의 첫 번째 값의 주소는요. 주소는 얘는 결국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열의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C 프로그래밍에서 C에서만 포인터가 있잖아요. C와 C만 포인터가 있는데 배열의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그 배열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다루는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냐면 결국은 이 묶음에서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예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묶음이 시작되는 주소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원소의 값이라는 건 결국은 묶음이 여러 개가 있으면 10개, 20개 이렇게 있으면 그 전체 묶음이 야 이게 어디 있니? 그러면 아 이거 여기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여기 있어요 라는 그 주소 위치는 첫 번째 위치를 얘기하지 상식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중간이나 끝이나 그런 위치를 얘기하진 않잖아요. 늘 처음에 시작하는 첫 번째 위치를 얘기를 하니까 그 위치가 결국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만은 그 위치의 이름이 배열의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str과 str 제로에 n% 붙인 이 내용이 두 개가 똑같은 의미인데 당연히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나 이렇게 넣는 거나 당연히 똑같은 거죠. 하지만 얘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할게요. 얘가 왜 잘못이냐. 자, 이 부분이 자, 이게 왜 잘못인가? 이게 왜 문제인가? 자, 이게 왜 문제냐면 str은 포인터라고 그랬어요. 포인터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포인터 변수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이 내용과 캐릭터 포인터로 선언한 str과 캐릭터 배열로 선언한 100개짜리 배열로 선언한 str과의 차이는 뭘까요? 이 두 개의 차이. 이준호 학생, 이 두 개의 차이가 뭐 같아요? 주소값을 알 수 없는 자, 오늘 아주 좋은 질문을 해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 문장과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를 알아야 함. 자, 이게 str이라는 변수, 얘도 변수예요. 어쨌든 전환했으니까 변수를 놓고 보면 자, str은 어떤 변수예요? 여기서는요. 앞에 있는 이 문장에서는 캐릭터의 포인터입니다. 문자 하나가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그리고 얘는 이 str은
문자가 100개가 나란히 모여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문자가 들어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결국은 다 str이라는 변수 자체는 이 변수 자체는 포인터예요. 문자 변수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문자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 사용하는 포인터 변수라는 얘기죠. 근데 차이는 두 개가 굉장히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룰 내용과 연결이 돼요. 근데 개념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해를 해야 되니까 차이는 뭐냐? 자, 얘는 첫 번째. 자, 이거를 1번 문장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얘를 2번 문장이라 그럴게요. 차이는 1에서는 포인터만 선언했고 2에서는 100개짜리 문자 배열이죠. 문자 배열이 함께 선언되었음. 이게 두 개가 큰 차이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1번은 str이라는 포인터 변수는 문자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주소를 담기 위한 변수로 선언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에게 주소만 알려주면 나는 문자가 어디 있는지 주소를 내가 포인팅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키를 열쇠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열쇠는 어디에 사용되는 열쇠인지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두 번째처럼 str 100으로 선언을 하면 얘는 str는 포인터 변수가 선언이 됐어요. str은 포인터예요. 문자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위치를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포인터 변수예요. 그런데 얘가 키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키로 열 수 있는 사물함 100개가 세트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즉 2에서는 메모리 어딘가에 100개의 문자가 저장될 공간이 이미 확보되었고 그 첫 번째 주소가 str에 들어간 것임. 자, 이게 바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1에서는 str은 주소를 담을 준비만 되어 있지 어떤 주소가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면 그러면은 포인터와 문자열과 이런 그 관계들 데이터를 다룰 때 포인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것의 이해가 확 올라갑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또 받을까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그 함수랑 포인터 그거 주고받고 할 때 네. 파라미터에 포인터를 넣어서 그 주소가 아니라 내용을 주고받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네. 그 함수 자체에 파라미터 쪽이 아니라 함수 정의할 때 거기에 별을 넣으면은 그거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캐릭터 포인터로 이를테면은 strcmp가 그냥 숫자지. 우리가 참 저번에 만든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죠. 그 롱기스트. 자, 롱기스트 찾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캐릭터 포인터로 str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긴 단어의
위치를 찾아내는 함수를 직접 만든 적이 있잖아요. 문제에서 이게 10- 몇 번인가 있는 9장이죠. 8장인가? 자, 어쨌든 그 긴 단어 찾는 거 있잖아요. 뭐 뷰티풀 찾아내는 거 기억납니까? 문제 풀었던 사람들이 기억날 거예요. 그럴 때 앞에다가 이 별 찍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네. 파라미터에다가 str을 집어넣는 거 이거는 이제 문자 포인터 또는 문자 열을 파라미터로 받겠다는 거고 앞에 있는 이 별이라는 거는요. 내가 여러분들 저번에 포인터 얘기할 때 이 별을 이렇게 붙일 거냐, 이렇게 붙일 거냐, 이렇게 붙일 거냐 해가지고 어디다 붙이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처음 코딩을 배울 때 앞에다가 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 타입이 일종의 얘가 이렇게 묶여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longest라는 이름의 함수의 리턴 값이 함수의 리턴 값은 문자 포인터 타입이다라는 거죠. 즉 리턴 값의 타입이 문자 포인터라는 얘기예요. 어떤 메모리에 문자가 들어 있을 때 그 문자 포인터는 어떻게 보면은 문자 포인터는 문자 하나가 들어 있는 주소이지만 진짜로 문자가 하나만 들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문자가 들어 있는 그 뒤로 문자의 배열로 해서 나란히 계속 뭔가가 들어가 있는 것의 첫 번째 위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핵심은 문자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위치를 알려주는 포인터가 리턴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턴 값이 일반 숫자나 일반 데이터가 아니라 주소 값이라는 특별한 리턴 값이기 때문에 타입이 캐릭터 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양세 학생? 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쭉 다뤄왔던 코딩의 기본적인 원리를 쭉 돌아보면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벌써 40분이 지났네. 큰일 났다. 교수님, 그러면은 그냥 저거 받을 때는 일반 문자 타입으로 받으면 되나요? 저거를 이렇게 받을 때는? 안 되죠. 왜냐하면 포인터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포인터를 받아야죠. 여기서 얘기했던 주기와 받기, 이 주기와 받기에서 주기와 받기라는 게 명시되는 이유는요. 짝맞추기입니다. 짝맞추기. 즉 타입을 정확하게 맞춰야 함. 주는 타입과 받는 타입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max of 10이 인트기 때문에 인트 max로 맥스 인트끼리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롱기스트라고 돼 있으면 여기서는 콜할 때 메인에서 저 롱기스트를 콜을 해볼게요. 롱기스트. 자, 롱기스트 해가지고 여기다 문자를 하나 주는데 예를 들어서 캐릭터 라인 해가지고 뭐 100개짜리를 해서 이 라인에다가 뭔가 내용을 집어넣은 다음에 롱기스트에서 라인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거는 주는 거를 보세요. 자, 여기서 주는 게 이게 이 라인은 캐릭터의 배열이에요. 캐릭터의 배열이라는 얘기는 결국 캐릭터의 배열의 첫 번째 값인 캐릭터 포인터랑 같은 의미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캐릭터의 포인터를 주기를 해야 되는데 라인이라는 배열의 이름 자체는 캐릭터의 포인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가지고 와서 뭔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P라고 씁시다. P는 해가지고 받았을 때 이 P가 캐릭터 P라고 만약에 돼 있으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왜? 롱기스트는 캐릭터 포인터 값을 리턴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캐릭터가 리턴 받고 있어요. 짝이 안 맞아.
그러니까 짝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짝을 맞추기 위해서는 얘가 포인터가 되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가 포인터로 들어가야지 포인터가 일반 변수로 들어가면 에러가 뜨거든요. 자,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인트 처음에 한 명. 자, 이렇게 갈게요. 자, 한 명의 성적. 한 명의 성적이면 자, int kor eng mat. 자,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토탈하고 그다음에 에버리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한 명의 성적을 위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문자열을 다루면서 캐릭터 네임. 자, 30개짜리 그래서 한 명의 성적에 필요한 데이터가 이만큼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국영수 점수 받아서 토탈 계산하고 에버리지는 인트로 가면 또 안 되잖아. 얘는 뭐 플로트로 가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명의 성적을 만들었어요. 얘를 가지고 이제 발전시킵니다. 5명의 성적. 자, 5명의 성적으로 한다면은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놓고 5명이라는 거를 위해서 배열을 5개를 붙였어요. 자, 붙였습니다. 그래서 국어도 5개, 영어도 5개, 수학도 5개, 총점도 5개, 평균도 5개. 그래서 5명의 성적으로 만들었어요. 자, 기억나죠? 자, 지금 같은 이름을 쓰니까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자, 빨간 줄 크는 것보다는 색깔이 없어진 게 낫겠다. 5명의 성적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사용을 해봐서 압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다시 한 명의 성적을 묶자. 한 명의 성적을 묶을게요. 얘를 가지고 묶을게요. 자, 이만큼을 카피해 와서 이거를 하나로 묶어요. 어떻게 묶느냐? 이렇게 묶습니다. 스트럭트 해가지고 st 스코어 앞에 st를 붙이는 거는요. 이거는 구조체를 정의하는 방식이다라고 그냥 st를 붙인 거야.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묶어요. 이게 한 명의 성적을 묶은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이거는 변수 선언이 아니라 구조를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변수 선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변수를 선언할게요. 자, 그러면 한 명의 성적을 변수로 선언하자. 자, 어떻게 선언하느냐? 이름이 struct st score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st score 한 다음에 한 명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내 성적 그러면은 뭐 킴이라는 이름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자, 이만큼이 타입입니다. 이만큼 여기까지가 타입이에요. 구조체라는 타입은 이게 구조체다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struct라는 키워드를 붙여요. struct라는 거는 이미 정해놓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정해져 있는 단어고 뒤에다가 구조체의 이름. 이게 즉 얘는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은 구조체 st score라는 타입의 변수 킴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체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구조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5명의 성적은 어떻게 5명의 성적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이렇게 되는 거죠. st struct st score의 5명의 성적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스코어라는 성적 자 스코어라는 배열로 해서 5개를 딱 묶어 버려요. 그러면 얘는 스코어라는 이름의
5명의 구조체로 묶여있는 이만큼의 하나의 세트가 5개가 나란히 배열로 짠짠짠짠. 즉 결국은 무슨 어떻게 되냐면은 스코어 0은 이게 첫 번째 사람의 성적 구조체 데이터.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간다면은 스코어의 1은 두 번째. 그래가지고 점점 이게 스코어의 4가 5번째가 되겠죠. 이게 구조체를 다루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여러분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장황하게 막 그동안에 우리가 왜 원리 4가지를 어떻게 다루고 했느냐라는 얘기를 막 했잖아요. 자, 그 내용을 아까 우리가 타이핑을 어디 했지? 정리 여기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읽기와 쓰기라는 거에서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변수, 배열, 문자열, 포인터, 그 다음에 포인터와 배열을 조합한 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구조체는 이라고 했던 내용이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구조체는 타입과 상관없이 변수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데이터 타입. 이게 구조체야. 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방금 전에 이런 형태의 구조체로 지금 그대로 갖고 와 볼게요. 자, 이런 형태의 구조체로 뭘 선언했냐면은 얘를 선언했어요. 일단은 구조체 배열 말고 그냥 일반 변수만 구조체 변수로만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읽기 쓰기를 할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는 게 오늘의 핵심인 거예요. 구조체는 어떻게 읽기 쓰기를 할 거냐. 그러면 구조체 변수에 대한 읽기와 쓰기는 결국 구조체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 것이다. 즉 이때 구조체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데이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멤버라고 불러요. 구조체 안에 멤버가 지금 몇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ST스코어라는 구조체 타입은 이만큼의 멤버가 들어있는 거죠. 6개의 멤버가 하나의 구조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읽고 쓸 거냐? 중요한 거는 구조체 변수와 멤버를 명시하면 된다. 정확하게 명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명시하느냐? 지금 구조체 변수는 킴이에요. 얘는 킴이야. 멤버는 지금 보니까는 네임도 있고 KOR도 있고 ENG도 있고 MAT도 있고 토탈도 있고 에버리지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이 6개의 멤버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명시하느냐? kim.name, kim.kor 이런 식으로 뭐 kim.total 이런 식으로 점을 찍는 거야. 이렇게 구조체 변수와 멤버 사이에 점 찍기.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구조체를 멤버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읽기 쓰기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결국은 kim.name의 타입은 뭐예요? 얘는 문자열이야. 문자열 다루는 거랑 똑같아져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정수야. 얘도 정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 데이터 다루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단지 모양의 구조체 변수 이름과 멤버 이름으로 점을 찍어서 구분해서 명시했을 뿐이지 저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한 단계만 더 나가고 끝낼게요. 자, 구조체와
포인터의 관계는, 즉 무슨 얘기냐면 구조체를 가지고 우리가 포인터를 다룰 때 함수에게 데이터를 넘기고 그럴 때 포인터로 넘기는 걸 했잖아요. 포인터로 넘겨서 이번에 두 번째 코딩 테스트에도 포인터로 넘기는 거 나옵니다. 근데 맥스값 포인터로 넘겨서 거기다 값을 받아올 수 있게 주소를 넘기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포인터를 가지고 함수한테 뭔가 일을 시킬 때 포인터를 통째로 데이터를 전부 다 넘기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포인터 안에 데이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넘기지 않고 포인터를 넘깁니다. 구조체를 포인터로 바꿔서. 즉 무슨 얘기냐? 여기서 구조체 struct stScore 그 다음에 p 포인터 변수 p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자, 구조체의 포인터예요. 구조체의 포인터예요. 근데 이 구조체는 어떤 구조체? stScore라는 타입의 구조체 포인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를테면 p는 kim의 주소 이렇게 해서 이거는 말이 되는 거죠. 구조체 변수의 주소 값을 구조체 포인터에 쓰기가 된 거예요. 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때부터 P를 통해서 구조체 멤버를 접근하려면, 즉 읽기 쓰기를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자, P가 이제 구조체를 대신하는 이름이잖아요. 이름인데 P에서 멤버를 찾을 때 P 포인터로 멤버를 찾아 나가는 방법. 즉 P를 통해서 네임을 접근하려면 그러면은 P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마찬가지로 P의 KOR 그리고 P의 토탈, P의 에버리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쓰냐라고 묻지 마세요. 이게 문법이에요, 그냥. 왜냐면은 점을 찍을 때는 점이라는 거는 왼쪽에 점은 이 왼쪽이 구조체 변수가 되고요. 구조체 변수.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꺽쇠라는 거를 쓸 때는 구조체 포인터가 되는 거죠. 구조체 포인터가 되는 경우 왼쪽이 구조체 포인터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꺽쇠를 쓰고 그 다음에 왼쪽이 구조체 변수 이름이라면은 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구조체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동영상을 다시 보세요. LMS에 올려진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정리했던 내용을 또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 내용도 다시 읽어보면서 들어보면서 문제를 직접 풀면서 이제 익히세요. 그동안에 우리가 풀어놨던 문제들입니다. 전부 다 풀어봤던 문제들이고 그 문제들을 구조체로 변환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이번 주가 지금 코딩 테스트 두 번째도 진행을 해야 되고 구조체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해야 될 일이 좀 많아 보일 수가 있는데 차근차근 푸세요. 그러니까 진도를 정확하게 못 맞추더라도 그래도 한두 문제라도 꼭 풀어가지고요. 감을 어느 정도는 익히면서 따라오는 게 좋습니다. 진도를 놓쳤다고 그냥 한두 주주 계속 늦추다 보면은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기말 테스트 때 거의 멘붕이 되거나 망치거나 막 그럴 수 있으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지금 11장까지 지금 문제를 풀어올 때 적어도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연습 문제를 꼬박꼬박 풀면서 감을 익혀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